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문제지 함께 넘겨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네, 종목 장세의 지속 가능성 확대, 투자자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적으시오라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하지만 수급은 둔화하고 있고 실적 부진 또 정책 실망감이라는 이 삼중고 안에서 박스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증권사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우선 CPI가 발표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미국발 훈풍으로 투자 심리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 역시도 관세 영향이 비교적 적은 그 업종 안에서 종목별 장세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 많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정부에서는 AI 그리고 바이오처럼 첨단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3,000포인트를 향해서 다시 달려갈 수 있을까? 그 이목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박스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장, 투자자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1번 문제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국내는 세모, 해외는 오를 주셨고요. 김민성 매니저님은 세법 개정 결과에 따른 증시 운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래서 어려워요. 사실 세법 개정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봐야지만 그걸 보고서는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김민성 매니저님은 지금 대응의 영역이 아니라 확인하고 가야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좀 스타일이 늦어도 된다라는 겁니까? 네, 일단은 내일 결정이 나야 되거든요. 네. 14일 날 이제 완벽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국무회의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흐름이 일단은 보고 확인을 하자.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자. 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세법 개정안에 들어가서 이제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모멘텀이 바뀌기는 사실 어렵다고 좀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노이즈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만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기대하는 희망회로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신기한 게 14일 뒤에 바로 다음 날 국민 임명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게 좀 시장을 충격을 줄 만한 이슈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은 안정화된 다음에 광복절에 이제 국민 임명식이 잘 진행이 돼야지만 그 다음 주부터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면서 패닉은 빠지지 않고 지수는 버티고 있지만 종목은 약한 장세.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던지기에는 아직은 좀 결과를 보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흐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기다리고 있을 때는 우리는 무리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한 템포 쉬었다가 다음 주를 준비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14일에 입법 예고가 진행이 되니까 확인하고 가자라는데 만약에 김민성 매니저님 네. 50억이 아니라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추겠다고 해요. 네. 그럼 매니저님이라도 주식을 빼실 겁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8월 1일 날 미리 봤기 때문에 네. 그 충격이 끝날 때까지는 저는 또 일단은 시장을 피하거나 아니면 또 인버스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을 해야겠습니다. 네. 제발 50억으로 나오길 청원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김시은 팀장님은 해외랑 국내랑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지금 니케이는 신고가 가고 있는데 그쵸. 왜 우리나라만? 결국은 지금 해외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는 우리나라만 크게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50억이 나오더라면 본전입니다. 네, 그냥 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들 플러스 알파로 정책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따라서도 사실은 외국인 쪽에서의 이제 던짐이 또 크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거래 대금을 보게 되었을 때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화랑이었을 때는 20조가 넘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나와주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돈이 좀 덜 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겠다 하시는 거는 좀 많이 힘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시장일수록 이슈에 따라서 종목군들이 급등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점들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눌림이 나왔을 때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는데 어떤 종목군들이 가장 빨리 회복이 될까? 이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식이 회복이 되었을 때 먼저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스토리가 괜찮은 기업들 플러스 알파로 국내에서의 이슈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을 때 연속성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지수 단위라든지 혹은 뭐 종목에 대한 엇갈림이 크게 나오더라도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목 선택을 좀 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의 경우에도 반도체주들의 상승 속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도 누군가가 그런 주력 멤버가 나와줘야겠죠. 충분히 시장도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다 지금 구간에서 큰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관망하다가 하나씩 확인해보고 대응을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